늦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입니다.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 따라 흩날리고 골목 끝 작은 슈퍼마켓 앞에는 따끈한 군고구마 냄새가 은은히 퍼져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당신께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때는 대기업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쪽방촌에서 산다는 사람의 이야기. 그저 드라마 같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의 이름은 영호 씨라고 해봅시다. 젊은 시절 그는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도 눈빛은 늘 빛났고 상사들은 그를 두고 미래의 임원감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40대 중반에 임원이 되었고 50대에는 계열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고 그의 부모님은 마을에 가면 늘 어깨가 으쓱하셨지요.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듯 빛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장 시절 그는 부하 직원들을 챙기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늘 사람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술잔이 비워지고 불이 꺼지면 그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곤 했습니다. 가족도 그 틈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젊은 날 아내와는 고생을 함께 했습니다. 월세방에 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더 버티자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고 명함에 화려한 직함이 붙자 대화는 줄고 오해는 커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떠났고 아이들도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손길이 다가옵니다. 친구라며 형제라며 함께하자며 달려옵니다. 영호 씨 역시 그런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가진 걸 조금씩 내주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그 수많은 손길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어쩌면 배신의 기억뿐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도, 집도,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서울의 어느 뒷골목에 자리한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쪽방 하나였습니다. 좁디 좁은 방 안, 낡은 전기장판 위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일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 혹시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결국 남는 건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 그리고 소박한 행복이었다는 걸. 영호 씨는 쪽방에서 혼자 지내며 오래 잊고 지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과 함께 걸었던 고향의 강둑길, 아이들이 어릴 적 손잡고 걸어주던 그 따뜻한 온기, 아내가 밤새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기억이 바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증거라는 것을. 영호 씨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무료 급식소에 들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낮에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주치는 노인들과 이런저런 안부를 나눴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사람들과 이제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비로소 진짜 사람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습니다. 성공과 돈, 명예와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를 지켜주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영호 씨는 어느 날 오랜만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번호를 보니 대학 시절 절친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지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 소식 들었다. 괜찮냐? 우리 한번 보자. 전화를 끊고 난 뒤 영호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가진 걸 다 잃고 나서야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니까요. 영호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도 당했고 사랑도 잃었고 가진 것도 모두 잃었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천천히 끝까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저녁 쪽방촌의 낡은 형광등 아래 앉아있던 영호 씨는 오래된 친구의 전화를 곱씹었습니다. 괜찮냐? 우리 한번 보자.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흔들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초라한 점퍼 차림. 한때 최고급 양복과 번쩍이는 시계를 걸치던 자신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는 빗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셔츠에다 다리미질을 대충이라도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오래된 다방이었습니다. 커피향 대신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풍기는 그 시절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석자리에서 손을 흔드는 친구가 보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늘 옆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동기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푸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야, 영호야.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에 영호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젊은 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꿈꾸던 친구,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은 그 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돈이 문제냐? 자존심이 문제냐? 다 필요 없다.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다. 그 말에 영호 씨는 그만 울컥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진심으로 사람을 내어준 건 몇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진수는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바쁘지 않을 때면 영호 씨를 불러내 따뜻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쪽방촌에 혼자 있을 때는 늘 외롭고 서글펐던 영호 씨였지만 이제는 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혹시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 마음속에 묻어둔 지인이 있지 않으신가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잘 지내냐?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호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쪽방의 낡은 전기장판 대신 이웃이 건네준 담요를 덮고 자면서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며 서로의 사정을 묻고 답하는 노인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마주치지 않았을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가족 같았습니다. 그는 가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다 잃었지만 어쩌면 이제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만난 게 아닐까. 어느 날 진수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해볼래? 힘든 건 아니야. 그냥 손님이랑 얘기도 하고 물건 정리도 좀 하고 내가 사람 만나는 걸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친구의 가게에서 일한다니. 그런 자존심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뭔가 다시 해봐야지. 가게에서의 일은 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필요한 걸 챙겨주고 가끔은 무료한 오후에 친구와 함께 옛 노래를 흥얼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였습니다. 사람들과 다시 웃으며 대화하는 것,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굴곡이 있습니다. 한때는 높이 올라갔다가 또 한때는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날 가게 문을 닫고 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진수가 말했습니다. 야, 영호야. 네가 이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나도 괜히 좋다. 영호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살아있는 게 참 고맙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숫자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진짜 성공은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데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쪽방촌의 작은 방은 그대로였고 통장 잔고는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배신과 상실, 고독 속에서도 그는 결국 사람을 만났고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는 이제 막 두 번째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뜻밖의 사랑,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만큼은 봄을 예고하듯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인도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영호 씨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오가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가게에 자주 들르던 단골이었지요. 그녀는 늘 소박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장바구니 속에는 이웃들과 나눌 반찬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가게에 들어올 때마다 영호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애 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애 씨가 가만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 질문에 영호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장이라니 지금은 쪽방촌에 사는 가진 것 없는 노인일 뿐인데.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서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시장에 가면 함께 장을 보고 동네 공원을 걸으며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애 씨는 젊은 날 남편과 함께했던 고생담을 들려주었고 영호 씨는 한때의 화려했던 시절보다 지금의 외로운 나날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둘은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월이 흐른 뒤에 찾아온 늦은 인연. 처음에는 가볍게 스쳐 지나가다가도 어느새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순애 씨는 영호 씨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봄이 오자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노인들이 함께 모여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음식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영호 씨는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한때는 큰 회사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이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옆에서 웃어주는 친구가 있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 잔치장은 조용해졌다가 곧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실패가 부끄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쪽방에서 지냈지만 방 안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였습니다. 순애 씨가 건네준 꽃이었습니다. 그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영호 씨는 자신 또한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의 성공이나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침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함께 웃었던 기억들. 가을이 되었을 때 영호 씨는 쪽방을 정리했습니다. 진수의 도움과 순애 씨의 응원으로 그는 작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햇살이 드는 창문이 있는 집이었지요. 그는 창문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구나.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것, 그게 최고의 성공이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대기업 사장도 쪽방촌의 낙오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그는 진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건 결국 곁에서 함께 울고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은 바로 그 사람들을 곁에 두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오랫동안 미뤄둔 가족, 혹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한 통의 전화라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늦가을의 밤, 창밖에는 찬바람이 스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지난날과 앞으로의 날들을 조금 더 다정하게 비춰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늘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